이번 시간은 챗GPT 롤플레이 문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별 역할 설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역할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 역할 설정 프롬프트를 보면 당신은 CS 담당자입니다 하고 관련된 역할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act as 하고 역할을 부여를 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샵 롤하고 역할을 부여했는데요.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세하게 역할을 설정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문에 보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업무가 명확할 때, 이럴 때 역할을 설정을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역할만 명확하게 설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역할은 입력하지 않아도 그냥 CS 담당자의 일반적인 역할을 설정할 때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프롬프트고요. 마지막 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명령 프롬프트와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샵을 붙여서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당신은 CS 담당자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업무를 부여를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업무를 이제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고객 응대 매뉴얼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매뉴얼을 작성해 달라고 했을 때보다 롤을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조금 더 그 업무에 최적화된 그런 답변을 생성을 해냅니다. 보시면 소개나 고객 서비스의 기본 원칙 뭐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게 되고요. 이 내용들을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대 방법과 커뮤니케이션의 전화 응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또 더 구체적으로 요구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형식을 개조식으로 해달라고 입력을 추가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개조식에 의해서 어떤 순서에 맞게 이렇게 다시 컨텐츠를 생성을 해줍니다. 결과를 좀 다시 살펴보면 전화 응대 방법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작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인사와 자기소개를 할 때 전화를 받을 때 웃는 얼굴로 대답을 하며 안녕하세요 하고 답변을 한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매뉴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응대 매뉴얼에 이렇게 붙여 넣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앞에 별표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태그가 같이 포함돼서 그런데요. 태그를 포함하지 말고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같은 내용으로 태그 없이 다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 내용을 다시 카피하셔서 문서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태그를 포함하지 않고 결과를 이제 작성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카피를 누르신 다음에 다시 문서로 가셔서 컨트롤 V 하셔서 붙여 넣으시면 이제 태그 없이 내용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할 부분들을 지우시고 수정을 하신 다음에 내가 업무에 필요한 부분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는 내용들을 지우고 텍스트의 어떤 스타일들을 설정을 해서 문서를 완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챗GPT를 활용을 해서 문서를 생성했을 때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없는 내용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초안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업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초안 작성에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는 부분들을 해볼 텐데요. 샵하고 톤을 설정을 하면 이 글의 형식을 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메일을 작성을 하는데 조금 공식 형태의 메일로 작성을 합니다. 말의 언어의 어떤 스타일을 설정하는 게 톤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고객 서비스 팀에서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였으며 이에 관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톤을 설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컨텐츠처럼 생성을 해주지만 이렇게 톤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롤에 아까 역할을 설정하는 거라고
앞서 배운 것처럼 기획자 이렇게 업무에 맞는 역할을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또 듣는 대상에 따라서 글의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서의 특성을 내가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기획안을 작성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스타일, 글의 톤이라고 아까 한 것과 비슷한 건데요. 공식적인 문서, 전문적인 내용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글의 구조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또는 다른 형태의 형식을 요청할 때 이런 키워드들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키워드도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적당한 키워드를 한번 입력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게 적용이 잘 되면 나만의 프롬프트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옵션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3가지 주제를 주고 그 중에서 챗GPT가 선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챗GPT가 선택한 주제로 지금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화면이고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챗GPT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 혁신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경영진이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보내는 기획안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본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구성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업무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정말 잘 선택을 했는지 한번 확인차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옵션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했는지 제가 질문을 했고요. 캠페인 기획안 중에서 인공지능을 선택하고 답변을 챗GPT가 합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를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과 같다라고 본인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챗GPT가 어떤 결과를 줬을 때 내가 확인을 하고자 하면 또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목차를 작성을 해볼 텐데요. 문서를 작성할 때 목차부터 시작을 하고 또 그거에 관련된 주제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목차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양한 목차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된 내용 중에서 캠페인의 목적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캠페인 목적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때는 내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을 최대한 상세하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맥스 토큰을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맥스 토큰 1000을 하면 1000글자 정도의 수준의 내용을 작성을 해줍니다. 맥스 토큰은 딱 글자 수를 맞춰주지는 않지만 비교적 그것과 유사하게 맞춰서 콘텐츠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콘텐츠의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생성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PPT 형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에 맞게 주제와 간단한 문장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PPT 형식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제목과 슬라이드별로 들어갈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들을 챗GPT한테 자동으로 입력하게 하는 코드들도 요청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ESG 경영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것들을 요청을 해볼 텐데요. 보고서 작성을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사용될 수 있는 전문 기법인 전략을 좀 사용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내가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입력을 하시고 순서 번호를 1, 2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를 지금 소개해주고 글로벌 ESG 보고서 표준에 맞춰서 작성을 해라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바탕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새로 뉴챗을 눌러서 글로벌 ESG 보고 표준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역할을 이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뉴챗을 눌러서 새로 역할을 이제 부여하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 보고서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해주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것을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상위에 있는 GRI를 준수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에 GRI를 적용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법을 알고 있으면 기법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내가 기법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기법이 있는지를 요청을 하신 다음에 그 내용에 관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챗GPT에게 정보를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작성을 해줬고요.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서 저는 목차를 작성해 달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서 다시 목차부터 생성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 표준에 맞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목차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목차를 바탕으로 또 내용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입력할 때도 조금 더 어떤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싶으면 이제 프롬프트에 입력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위에 역할에 이미 전문 기법을 적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에도 그런 기법들이 다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개요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 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내용의 질을 제어하기 위해서 맥스 토큰을 1000으로 해주고 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의 스타일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맞는 외교적인 스타일로 해달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글의 스타일이나 글의 컨텐츠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내용을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외교적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로 작성을 해주고요. 이 스타일을 한번 조금 바꿔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비판적인 문서로 작성해달라고 스타일을 바꿔서 작성을 해주면 같은 보고서이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작성을 해줍니다. 앞서서는 좀 긍정적인 형태로 외교적인 문서를 작성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내용으로 작성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보고서는 좀 더 비판적인 분석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도 보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기회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업무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챗GPT 롤플레이 문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업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배움 총괄 이사 겸 책임 강사 장주연입니다. 2022년 출범한 모두의 배움은 배움으로 세상을 만나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배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의 모든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로 직업 취업 코칭, 디지털 정보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다양한 교육 분야로 확장시키기 위해 성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의 주제 아이디어 창출 시나 강의 커리큘럼 작성 시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트렌디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어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정보 수집과 문서 작성을 위해 챗GPT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진행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현재 디지털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시니어 대상 디지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챗GPT가 알려준 정보는 난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키워드를 넣어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60대 결과가 안 나와서요. 60대만 추가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대 이상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저는 이 자료를 참고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시니어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커리큘럼을 한번 짜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원하는 꼭 필요한 조건들을 넣을 거라서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을 나누어서 작성을 해볼게요. 블로 소개와 다운로드,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법, 영상 촬영과 편집 방법, 유튜버 되는 방법까지 제가 원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검색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순서나 세부 내용을 수정해야겠지만 틀을 아주 잘 잡아준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과목명도 몇 가지 추천받아 볼게요. 저는 첫 번째로 추천해준 시니어 유튜버의 비디오 콘텐츠 제작이라는 과목명이 직관적이어서 마음에 드네요. 조금 수정해서 과목명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챗 GPT를 이용해서 커리큘럼과 과정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존 검색 포털 사이트들은 짧은 단어를 연속적으로 검색해가며 정보 수집을 해야 했는데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여서 문장으로 길게 검색해도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와서 좋았습니다. 이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세부 키워드를 추가하거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검색하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는 항목별로 나누어서 작성을 해보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을 보시면 이렇게 채팅방을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챗 GPT에게 한 주제를 던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하는 편인데요. 이때 주제별, 질문별로 채팅방을 새로 생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나중에 다시 검색 결과를 찾을 때나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고 싶을 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챗 GPT의 등장은 지금의 인공지능 검색 시대에 포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센세이션이라 불리는데요. 다만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챗 GPT로 얻은 정보를 확실히 검증한 후 업무에 활용한다면 쉬운 사용 방법으로 업무 시간을 줄여주고 창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